1년 지난 다음에. 근데 그 시간을 못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어떨까요? 목소리 톤 자체가 애초에 이런 톤이셨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만두지 마시고. 네. 근데 조금 그 성대는 저희 소리가 어떻게 말소리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성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폐에서 공기가 나올 때 그곳에 이제 호흡이 나오면서 그 떨림음이 있죠. 이게 막 떨려요. 그래갖고 나오는데 이제 결절이 되거나 성대가 상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잘 붙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붙지 않고 또 이 성대 안에 이 결절이라는 거, 혹 같은 것이죠. 그 염증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원활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드러운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남들보다 더 성대를 여는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을 조금 일상생활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기존에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입속 공간이라는 곳이 있어요. 입 안에는 이런 딱딱한 경구개라는 것이 있고요. 우리 입 해보세요. 하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목젖 해가지고 연한 살들이 있죠. 이것을 연구개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입속 공간 활용을 많이 하면 성대를 많이 연 상태에서 내가 좁게 쓰던 것을 확장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입 안속 공간을 좀 활용하시면 훨씬 더 부드러운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한 살이잖아요, 연구개들이. 그러면은 소리 파장이 이 연한 살을 부딪혀서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소리, 긁는 소리보다는 어떨까요? 조금 부드러운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입속 공간을 활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풍성한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아웃풋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희주에서 구슬이라고 불려지고요. 평소 일반적으로 듣던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랑 너무 틀리셔서 조금 신기하고 너무 다르게 들려서 신기하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너무 혹할 정도로 재밌어가지고 계속 그냥 듣고 싶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낭독하실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향기라고 하고요. 사실 지금 제 머릿속에는 내일 아이들과 같이 비수할 매주 생각 매주콩을 불려놓고 왔거든요. 매주콩이 얼마나 불어날지 저걸 내일 몇 시간 삶아야 할지 어떻게 발효할지 그 매주 생각이 가득했는데 아까 우리 우말랭이 선생님께서 모든 거 내려놓고 쉬는 시간이라는 거 하셔가지고 지금은 조금 힐링을 해도 되겠다. 약간 좀 매주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상태가 돼요. 그거 많이 불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려서 내일 삶기 전에 불려야 해서 지금 물에 담가놓고 있는데 괜찮나요, 그러면? 근데 사실 잘 다들 모르는 사람들이 성이 어머니 아세요? 네. 유튜브 잘될 것 같아요. 몇 말 하셨는데요? 키로 키로 20kg 아니야? 그걸 이제 나눴어요. 그거 나누면 저희가 그 중에서 우리가 한 세 번달씩 저희 아이들이랑 해서 나중에 추수감사 예배 드리고 나서 가정으로 이제 외주를 띄워서. 날렸다가 아니 근데 여기요 무슨 종교단체예요? 근데 왜 자꾸만 예배를 드리고 낭독 그런가요? 네. 네. 아 그래요? 그래요? 종교단체. 교육 철학이 기독교 철학이라서. 교육 철학이. 그래요? 소교원 향기가 나는 어린이. 네네네네. 십자가만 닮은 교회. 그러니까 우리 희수 선생님이신 거죠? 원장님. 원장님. 네. 원장님이 이 정신의 중심체 맞아요? 정신의 중심 맞아요. 네. 알려주세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저 백승주 선생님만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네네네네. 안녕하세요. 역시 주인공은 나중에. 희수라고 하고요.
하루 일과를 정말 바쁘게 보내고 정말 지금 좀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 집에 또 어린 아이들도 있고 지금 특강에 앉아 있지만 저도 지금 아이들 걱정도 되고 근데 다행히 지금 걱정으로 가준다는 언니가 아이들 맡기지 편하게 또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제가 극적으로. 해가지고 되게 강요한 느낌이 드네요. 이게 좀 돌아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뭔가 원장님과 우리 백승주 선생님께서 오늘 반드시 자리를 채워야 된다 이 느낌이 정말 제가 원래 항상 매주 이제 목요일날 회의여서 항상 이 봐주는 언니가 있는데 오늘 화요일이었잖아요. 화요일이었어요. 어머 어떡해요. 사실 생겨가지고 마음이 조금 무겁긴 한데 또 퇴근해서 또 다른 일을 또 해야 되고 해서 마음이 조금 무거운 상태로 조금 앉아 있었는데 사실 또 그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좀 기대되고 조금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될 것 같아가지고 또 저도 이제 다행히 또 봐준다는 언니가 있으면 좀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선생님들이 솔직하게 얘기는 하는데 마지막 마무리는 참 처세가 좋으세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파트너인데 저도 사실 매주 못하게 지금 아무도 편한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뭐고 편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불편하고도 때론 괜찮으니까. 예, 옆에 있는 선생님. 네, 저는 풀립입니다. 아, 네, 네. 풀립이고요. 그 초록색도 좋아하지만 자연을 어릴 때부터 자연 속에서 컸고 자연을 너무 좋아해서 처음에 희수에 왔을 때 아이들이 제게 풀립이라고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연두색 바지에 초록 옷을 입고 왔었어요. 그랬었구나. 아이들이 되게 저거 그리고 부르고 싶어서. 아니 내가 첫 맞이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아니 연두색 반바지를 입고 초록 계열로 입고 왔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뭘 할까라고 할 때 이게 무슨 색인지 잘 봐 이러면서 맞다. 그렇게 해서 풀리게 되었고 항상 이렇게 자연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제가 편하게 느껴지고 제 마음이 굉장히 아늑해지고 너무 고요함을 느끼고 너무 아이를 좋아하는데 아이들하고 자연하고 혼합된 제가 좋아하는 곳이 이곳이에요. 근데 오늘 송정희 성우님 제가 볼 때 저도 연예인을 보는 것처럼 네 정말 연예인 치고 제가 너무 초라한 것 같네요. 정말 그렇지 않고 저도 이렇게 몇 시쯤 마칠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고 대화를 시작도 안 했잖아요. 아직 이제 인사 나누고 있는 중인데도 너무 즐겁고 목소리 너무 편안하고 좋아서 자꾸만 듣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나요. 그래서 집중해서 열심히 이제 아까 목소리는 영혼의 울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울림을 저도 느끼면서 편안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의 울림을 저도 접수를 할게요. 네네. 네. 이 테이블 세팅하신 선생님. 아, 그러니까요. 아까 이거 따라주신 분이 선생님이 부모님이시죠? 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옆에 선생님이요? 저는 토끼라고 합니다. 어머, 토끼같이 생기셨어요. 많이 영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 게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토끼라고 하고요. 저희가 원래 화요일마다 다른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6시부터 8시 반까지 교육이 있는데 나름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5시부터 시작을 하면 늦어도 7시에 맞겠다. 그러면 그 강의라도 나머지 강의 들을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헛된 생각이었던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근데 이걸 시작하면서 저 특강이랑 처음 들어보거든요. 근데 되게 지금 신기하고 재밌고 그냥 그걸 포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다음 주 또 있으니까 교육이. 네, 그래서 지금 엄청 기대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또 어떤 사연이 있으실까요? 여기에 앉아있지 못한 그 사연은 어떤 사연인가요, 도대체?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다른 질문을 아, 네, 좋습니다.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은데 이름은요 영두입니다. 예전에 그 제가 주말의 영화를 좀 즐겨 봤었는데요. 나이 느껴지나?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성우셨는데 성우이신데 그때 이제 뭐 영화 출연했던 영화의 목소리 어떤 분의 역할 목소리를 담당하셨는지 아니면 영화 외에 또 어떤 뭐 다큐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의 목소리를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때 어떤 대사를 어떻게 해주셨으면 듣고 싶습니다. 그 미국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라고 아세요? 의학 드라마. 아세요? 알아요. 네네. 그 의학 드라마에 그게 제가 한 시즌 끝날 때까지 다 했거든요. 거기에 저랑 비슷한 여자가 하나 나와요. 브라질 여자, 남미 스타일의 여자인데 등치가 굉장히 크고요. 켈리라는 역할, 정형의가 나왔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조라는 남자를 잘 만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레즈비언이 됐는데 예, 그러니까는 이게 다른 어떤 성우 선배님들은 다들 낭낭하고 아주 옥구슬 굴러가는 다 소리였죠. 아주 하이톤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이제 켈리가 굉장히 등치가 이렇게 하고 굉장히 인상 자체가 굉장히 굵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켈리라는 역할을 했었어요. 소리는 왔어? 이런 여자 있잖아요.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여자한테 또 사랑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여자한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맥심 커피 광고 아세요? 제가 그 아라비카 백이 한참 나올 때 제가 이제 강원도 가기 전이죠. 직전 그때 이제 아라비카 백 그 커피가 출시가 됐을 때예요. 그때 이미연 씨가 광고에 나오고 맥심 아라비카 백 음악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 했고요. 그 EBS에 그 희망 풍경이라는 장애 다큐가 있어요. 그걸 굉장히 오래 했죠. 네, 강원도 가기 전까지 했고 명의 아세요? 네. 그거 이제 성우들이 지금은 아마 정착이 됐을 텐데 제일 처음에 프로 했을 때는 성우들은 굉장히 로케이션을 많이 썼어요. 그것도 하고 그리고 뭐 홈쇼핑 광고하면 청담동 럭셔리 사모님들이 좋아하는 뭐 이런 목소리 아세요? 네. 패션 디자이너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단타로 빨리 이게 뭐 예를 들면 이제 청담동 그 며느리들은 어떤 걸 좋아할까요? 럭셔리한 걸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런 희수 자연학교 이런 분위기랑 다르잖아요. 내가 그분들한테는 좀 약간 명품스러운 소리를 줘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활동을 좀 많이 했었죠. 이런 소리들 그리고 외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그거 아시나요 혹시? 유후와 친구들? 제가 마지막으로 했었던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건데 거기 레미라고 되게 말썽쟁이 아주 그 애가 있어요. 남자인데 저는 항상 좀 특이한 애들을 많이 했어요.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 중에 아미 날 싫어!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반항하고 도망치고 뭐 이런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랬어요. 지금 오늘 제가 띄웠는데 샨티 출판사라고 있어요. 영성 관련한 책을 많이 내는 곳인데 그 미안 네가 천사인 줄 몰랐어라는 그 책을 얼마 전에 오디오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선생님께서 공유를 해주시면 그 샘플 들으시면은 어떻게 오디오북을 했는지 어떻게 낭독을 했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네네. 이 정도면 될까요? 저는 꽃같이 살고 싶어서 꽃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는 원래 꿈이 많잖아요. 어릴 때 어떤 동네 언니가 저한테 너 성우 한번 해봐라 이런 말 듣고 성우의 꿈 진짜 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름 혼자 연습도 막 하고 막 녹음해가지고 막 듣고 막 이런 것도 막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해봐. 진짜 웃기게. 그런 적이 그런 어릴 적 꿈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그냥 잊혀졌는데 조금씩 떠오르고 네. 아까 그런 성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잘 들었고 지금 얼마 안 들었지만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자기 목소리를 찾는다. 그거랑 낭독이라는 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걸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내용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연습해봐야 되겠어요. 네. 억지로 끌어오진 않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저는 여기 종교 관련 책 하는 그런 건 줄 알고 왔는데요. 여기가 굉장히 종교색이 짙은 곳이군요. 다른 선생님 이렇게 주도하셔가지고 종교랑 관련이 있을 줄 혼자 알았는데 유속 지나세요 가을에.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되게 기대가 돼. 예전에 제 꿈도 생각이 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하는 모든 그 행위들에는 그 모든 행위가 신을 찾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결국에는 낭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물론 뭐 종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종교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영혼이라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영혼을 지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건 너무 당연할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신앙인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맞는 일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낭독이라는 도구는 그렇게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는 생각을 갖고 저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나에게 낭독 책 표지에 보면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만물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믿음으로 생활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뭐 이런 시간이 저는 종교의 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신앙하시죠? 그래서 되게 힘드셨군요. 네.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네, 네. 괜찮아요. 기대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조금 좀 풀어지셨을까요? 괜찮죠? 네. 좀 풀어지셨죠? 네, 그래갖고 제가 조금 여쭤봤어요. 전혀 백승주 선생님이 저희가 강의 들어오면은 어떤 개인 사담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전혀 공유를 안 해요. 오로지 이제 낭독만 하는데 낭독을 하는 중간중간마다 개인의 이야기가 필요한 지점들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적나라하게 민낯을 다 드러내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어떤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그리고 전혀 정보를 못 듣고 왔었어요. 그리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었고요. 어쨌든 백승주 선생님이 오라니까 그 좋은 마음 하나만 딱 받았고 그냥 왔거든요. 그랬는데 조금 오면 여기 와서 회도 먹고 그러면서 조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특별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조금 이야기를 좀 듣고 싶더라고요. 네. 최근에 목소리가 너무 간 관계로 언어치료 교수님하고 얘기하다가 그거 목 가다듬는 거 하지 말라고 저한테 저는 결절이 그래서 엄청 안 하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그거 안 하고 침상키면 되겠느냐 그렇게 이제 처방을 받아서 하는데 아무래도 목이 가다 보니까 아나운서한테 스피치 코칭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 코칭을 4개월 동안 받아도 딱히 좋아지지 않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낭독에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많아요 그런 분들. 독서
일단 다독이 베이스가 되어야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다독하지 않고 낭독해서 1시간 몇 페이지 읽겠어?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시편 제가 낭독을 하면서 혼자서 낭독하면서 낭독이 주는 게 뭔가 있겠구나 해서 가을 선생님이 푸시를 했을 때 오케이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워낙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성과를 내는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는 류의 사람이라서 이런 낭독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기대가 되고 희수자학교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롭게 삶을 살도록 돕는 그 교육 철학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선생님들 힘을 모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원장 선생님의 어떤 정신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게 되게 영광스럽습니다. 이게 자기 개발에 대해서 얘기 지금 하셨는데 요거 한번 개념 잘 잡아보세요. 제가 이제 그 낭독 강의에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뭔가 배우기 위해 배우시는 분들이 또 어디 가서 또 배우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이 낭독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지? 제가 이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이렇게 수강생들을 만나면서. 근데 낭독은요. 자기 개발이랑 자기 성장이랑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자기 개발은, 물론 자기 개발도 지금 자기 개발에 사실은 대한민국은 사실 미쳐있다고 봐도 돼요. 정말. 그런데, 한 번쯤은 이렇게 틀어보는 생각도 재밌거든요. 뭐냐면은,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저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솔비라는 연예인 아세요? 그 솔비라는 연예인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좀 뚱뚱했었잖아요. 연예인 치고는. 진짜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되게 뚱뚱하다고. 근데 솔비가 어느 날 좀 사라졌다가 나왔는데 성형을 하고 살을 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떤 솔비의 이미지를 약간은 다르게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또 성형하고 살 뺐다고 욕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솔비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되게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도대체 그럼 나는 어쩌라는 거야? 진짜 욕이 안 나왔을까요? 근데 그 우울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솔비는 우울증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잠수를 탔고, 근데 이제 돈은 벌어놨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명품을 사기 시작했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뭐 명품백, 명품 구두 뭐 이것저것 뭐 돈 있는 대로 샀겠죠. 근데 어느 한 날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명품백이랑 자기가 모아놨던 거 막 집에다 진열을 해놨었나 봐요. 근데 그거 다 하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 여자들 다 옷 많이 사도 아무리 싸구려도 그거 다 못 입잖아요. 근데 솔비가 그때 도둑을 맞고 그냥 바로 그냥 우두커니 앉아갖고 그 생각을 했대요. 전 그 친구가 너무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 앉아가지고 정말 누구도 나한테 뺏어갈 수 없는 걸 찾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 가방을 제 도둑이 가져가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솔비가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은 결국에는 내 마음은 누가 가져갈 수 없거든요. 내 마음 잘 뺏기시죠? 내 마음 뺏기지 않으려고 진짜 우리가 진짜 엄청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낭독을 통해서는 어떠한 개념 세팅을 해줬으면 좋겠냐면, 자기 개발은 외부로부터 계속 무언가를 취한다면 사실은요, 제가 이 낭독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새로운 걸 찾는 게 아니에요. 낭독은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순간 잃어버렸던 내 목소리,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 잃어버렸었던 내 정체성,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 잃어버렸었던, 지금 뭐 풀립도 계시고 연두도 계시잖아요. 정말 이 만물 가운데 그 신성을 숨겨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있잖아요. 그 본향을 찾아가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여러분들이 포커싱을 맞추면
되게 자기 자아 안에서 즐거움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저희요. 지금 좀 시간이 지났는데 나에게 낭독 책 갖고 계세요? 다들? 그러시죠? 네, 나중에 일단은 하나씩 다음에 안 되겠네. 같이 있을게요. 잠시만요.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선생님들과 같이 조금만 찾을게요. 화장실 갔다 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그냥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갔다 오셔도 돼요. 아셨죠? 그 67페이지 책 제목이 어떻게 되죠? 귀 기울여 본다. 맞아요. 그래서 기울이는데 뭘 기울이는 것이냐면 귀를 기울인대요. 듣는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닉네임이 어떻게 되셨죠? 답이요. 가비. 우리 가비 선생님 한번 가볼게요. 마스크 잠깐 벗으셔도 돼요. 낭독하실 때는. 네, 괜찮거든요. 처음부터 읽으면 되나요? 네, 그냥 읽으시면 돼요. 평소에 하는 거. 공갑이. 나는 항상 경청을 강조한다. 아, 죄송한데요. 가장 그 에피소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작가는요. 정말 그 제목을요.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배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제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냥 제목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을 잘 알려주셔야 돼요. 자, 말하는 이가 있으면 누가 있나요? 말을 듣는 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낭독은 말을 듣는 이를 위한 것이에요. 낭독자가 주가 아니라 텍스트와 청자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여기에는 몇 개의 귀가 있죠. 굉장히 많은 귀가 있어요. 그들의 귀를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이 텍스트, 이 양식을, 이 양분을 넣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이 큐. 귀 기울여 본다. 너무 좋아요. 포즈 기다리고 다음 문장을요. 앞에 본문 들어가기 전에 그 첫 문장을 눈으로 충분히 봐주세요. 그리고 그 문장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서 동했을 때 입 밖으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 기다릴 거예요. 우린 다 기다릴 거예요. 아셨죠? 나는 항상 경청을 강조한다. 소리 내는 것 이상으로 듣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배웠다. 잘 듣지 못하면 낭독도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한다. 낭독은 듣는 대상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목소리를 꺼내는 이유는 누군가 듣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누군가 듣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예요. 누군가 듣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예요. 누군가 듣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예요. 뭐가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누군가 듣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예요. 뭐가 있기 때문이다? 듣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게 말이에요. 자, 낭독은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예요. 그런데 말을 하려면요,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끊어읽기를 정확하게 하실 수 있고요, 붙여읽기를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말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 낭독을 하면서 문장을 해석해버리는 것이죠. 이게 훈련이 되어져 버리면. 그렇죠? 다시 갈게요. 누군가, 우리가 목소리를 꺼내는 이유는 누군가 듣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듣고 혼자 말을 하면 내가 그 소리를 듣는다. 자, 타인에게 무엇을 하면 말을 하면 누가 듣고 상대방이 듣고 그리고 혼자 뭐를 하면 혼자 무엇을 하면 말을 하면 그건 누가 듣는데요? 내가 소리를 듣는다. 그렇죠.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타인에게 말을 하면 누가 듣고 상대방이 듣고 혼자 말을 하면 그건 누가 듣는다? 내가 그 소리를 듣는다. 한 문장 안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아, 한 문장 안에. 보세요. 아, 무엇이냐면 타인에게 말을 하면 누가 듣고 상대방이 듣는데요. 그런데 혼자 말을 하면 누가 듣는데요? 내가 그 소리를 듣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낭독을 하면서 표현을 할 때 어떨까요? 타인에게 말을 하면 어떻고 내가 나에게 말을 하면 어떻고 그러면은 테크닉이나 기술이 아니라 문장의 해석에 따라서 내 표현이 어때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문장 안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노실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이게 말을 정확하게 훈련을 하다 보면 아이들을 대할 때도 어떨까요? 나의 생각을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감정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건강한 방법으로. 그렇죠. 네. 자, 몇백 분 넘어갈게요. 네, 우리 선생님. 내가 처음부터 경청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다. 돌이켜보면 성우일을 하면서 여러 시기를 거쳤다. 좋아요. 선생님 굉장히 좋은데요. 자, 지금 한번 선생님 자세를 한번 다 볼게요. 자, 이렇게 책을 아래에다 놓고 이렇게 있잖아요. 낭독을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성대가 눌리죠. 이 상태로 장시간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대에 반드시 무리가 오게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은요, 악기예요. 내가 몸이 어떻게? 이 소리의 관통이거든요. 관통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에도 뭐부터 배워? 자세만 한 달 가르쳐요. 네, 자세.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선생님 지금 제 얘기를 한번 가이드를 따라가 보세요. 먼저는 텍스트를요, 내 눈높이에 맞춰주세요. 아이들과도 눈높이에 맞추려매요. 그쵸? 텍스트도요, 내 눈높이랑 맞춰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보세요. 자,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어때요?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자, 제가 연극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맡은 역할이 굉장히 고심하는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심하는 상황을 어떻게 내가 브라킹 이 행위로 나타낼까 고민을 하는데 연출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디렉션을 줬거든요. 뭐라고 했냐면